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현대물리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양자역학의 출발은 사실 빛이었습니다. 빛. 그래서 빛을 처음에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이 빛이 무슨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입자의 성질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동과 입자의 성질,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되면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의 성질을 갖게 되면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성질만 나타나게 돼서 빛의 이중성, 그래서 빛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은 입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도 입자의 성질이 보이지만 뭐의 성질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 불확정성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양자역학 첫 번째 시기로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고전역학적인 내용인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사 첫 번째는 1808년 돌턴에 의해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돌턴이란 과학자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의 입자이며 마치 단단한 공과 같다. 따라서 모든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다? 원자라는 가장 작은 단원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소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원소인 원자들은 동질성, 그들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특정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와는 전혀 다르다. 다른 원소면 원자들이 다른 질량을 갖는다. 네 번째, 원소는 파괴할 수 없고 화학 반응을 해도 그 성질을 유지한다. 마지막, 화합물은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돌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80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지금은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원자라고 생각했던 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지금은 어디까지 쪼개지죠? 쿼크의 단위까지 쪼개지고 있고요. 원자들은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른 질량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소가 파괴할 수 없고 화학 반응에도 그 성질을 유지한다는데 핵분열이라든지 핵융합으로 인해서 그 화학 반응을 해서 다른 원소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고, 이 내용들이 옳지 않지만 어쨌든 돌턴이라는 사람은 물질을 갖다가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처음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906년 J.J. 톰슨은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구속에 전자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푸딩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푸딩하면 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데 꼭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박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란 그 반을 잘랐을 때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를 띠고요. 수없이 많은 C들이 이렇게 박혀있죠? 박혀있는 C가 마치 뭐처럼 전자가 여기에 박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 푸딩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음극선 실험으로 다 해가지고서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 주장을 했는데요. 음극선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진공 튜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전지가. 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요.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이쪽 플러스 극과 연결된 여기는 뭐를 띄게 되죠? 여기가 플러스 극을 띄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을 띄게 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가변 전압을 해서 뭐 0V부터 수만 볼트까지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쭉 어떤 빛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엇이 나가는지 몰랐고요. 이 선이 나가는 것을 해석하면서 푸딩 모형으로 이제 귀결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말 그대로 이제 구름으로 보면 이렇게 번개티죠. 그 위와 아래 사이에 뭐의 차이가 크면 전압의 차이가 크면 이렇게 번개가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번개가 쳐서 빛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가운데 A 부분에다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놨었어요. 바람개비를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빛을 맞고 바람개비가 도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요 빛이 요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빛이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아주 작은 캐릭터 인형을 갖다 이렇게 미키마우스는 미키마우스 같은 이런 걸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쭉 나아가는데 요 플러스 극 쪽에 이렇게 이 작은 물체에 뭐가 생겼다? 그림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빛이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어떻게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직진성, 다시 말하면 빛이 직선으로 날아갔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다가 이제 N극과 S극에 자석을 걸어줬습니다. 자석을 걸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빛이 휘었습니다. 이 빛이 경로가 휘었다. 우리 전자기학에서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빛이 자기장 속에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면 속도 V로 가면 어떤 힘을 받는다? QV close B. V close B라는 요만큼의 힘을 받아서 휘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자기장을 걸었는데 휘었으니까 왜 휘었지? 자기장 속에서 휘일 수 있는 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이 방향이 휘는데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빛이 뭐를 가지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기장을 이번엔 걸어줬어요. 이쪽에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그 빛의 경로가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는 얘기는 어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빛이 뭐다?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있는 이제 금속박의 종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체를 다 바꿔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전자의 전하량을 전자의 질량으로 나누면 항상 같은 숫자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꺾이는 정도로 인해서 전기를 띤 전하량을 갖다 구할 수 있고 전자의 질량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같은 수만 나온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도 음극선을 형성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음극선, 어떤 물질을 써더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음극선을 형성하는 물질이 있으며 그 다음에 요것이 어떤 금속박, 어떤 기체로 바꿔도 항상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물질들의 기본 입자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녀석이 기본 입자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평상시는 어떻게 돼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성을 띠니까? 중성을 띠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 안에 마이너스 전자가 박혀서 푸딩 모양이라는 것을 J.J. 톰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러더퍼드 모형입니다. 1911년인데요. 실험적 기반은 가이거 마스텐 실험입니다. 러더퍼드의 제자들인데요. 이미 러더퍼드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라돈과 같은 원소들이 양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 입자라는 것은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 헬륨이 몇 번이죠? 원자번호 2번이죠. 2번이면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이죠. 그러니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은 He2+. 다시 말하면 알파 입자라는 건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는 거? 라돈과 같은 원소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러더퍼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자기 제자인 가이거와 마스텐에게 어떤 실험을 갖다 해보라고 하냐면, 백금 박편, 그러니까 아주 얇은 박편입니다. 원자층 정도로 얇은 백금 박편에 요 알파 입자를 쏘게 해준 겁니다. 쏘게 해줘가지고 원래 기본적인 예상은 어떤 예상이었냐면, 푸딩 모양, 사실 러더퍼드의 스승님도 J.J. 톰슨이니까요. 이렇게 살살 어떤 꺾이는 경로로다가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갖다가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이 실험을 한 2만 번쯤 하면 한 번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튕겨져 나가는 헬륨 원자핵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사실 전자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를 비교하면 양성자가 전자보다 약 2000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그럼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되는 거니까 전자 하나에 비하면 한 8000배 정도가 아주 무거운 입자입니다. 무거운 입자가 이렇게 휘어가는 것을 예상했는데 되튕겨져 나간다. 그러니까 그 푸딩 모양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때 러더퍼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현상은 화장지 조각에 15인치 포탄을 발사했는데 그 포탄이 반사되어서 돌아온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러더퍼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일이 그 푸딩 모양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퍼져 있었더라고 생각한 이 양성자가 가운데 센터에 모여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전체적으로 되튀게 하는 효과적인 이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양성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한 점에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하면 이 마이너스가 가벼우니까 양성자 쪽으로 이렇게 끌려올 거란 말이야. 끌려와서 부딪히죠.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결국엔 물질이 파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러더퍼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 거예요?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뭐 한다? 빙글빙글 돈다라고다가 한 겁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전기력, 이 전기력이 어떤 원운동을 갖다 유지시키는 힘, 뭘로다가 작용한다?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행성 모형을 갖다가 주장하게 됩니다. 행성 모형. 그래서 피하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헤르츠가 이제 전자기파 실험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가속 운동을 하는 전기를 띤 입자가 무슨 운동을 하면, 가속 운동을 하면 뭐가 방출된다? 전자기파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반경의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요 문제,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을 때 충돌에 의해서 물질이 파괴되는 것을 갖다 막으려고 행성 모형, 그래서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자기파가 방출되고 방출된 전자기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궤도 반경이 줄어들어서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